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시겠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셔야 될 거고요. 폭증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저도 코로나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안 맞은 거예요. 각별하게 조심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은 거 뭐 안 맞았다고 더 위험하고 맞았다고 덜 위험한가, 다 어차피 똑같고 백신 한번 맞아야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간다는데 그거 3개월 4개월 지나가면 안 맞은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건데 뭐 이제 이렇게 저 자신이 위로하면서도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있고요. 또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이 그런 거더라고요. 누가 걸린지 모르니까 또 어디 갔는데 그 공기 중에 그 감염됐던 사람이 와서 이 말 저 말 하고 가서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다니다가 내가 숨 쉴 때 호흡기로 쑥 들어온다면 감염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조심하고 주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백성도 왕에게 속한 소유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되면서 민주주의가 되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왕정 시대는 왕이 주인이었고요. 나라의 주인은 왕이었고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백성이 국민이고 우리 각자가 나라의 주인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대신해서 나라를 잘 관리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또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일이 다 국민이 할 수 없으니 대표권자를 세워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대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더니 지 맘대로 북한에 가서 뭐 김정은이한테 어쩌고 뭐 퍼줬다는 말도 들리고 또 뭔가 좀 문재인을 비판하면 막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는 지가 주인인 줄 안 거예요.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라면서 아마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없었던 건지 이게 혼동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주사파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대학 다닐 때는 민주투사 행세하고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막상 정권을 잡으니까 아주 이상한 독재를 하는 거죠. 이상한 독재를.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다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하고.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요. 옛날로 회귀하는 거죠. 옛날 회귀. 자기네들이 그렇게 뭐 군사 독재 시대에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독재 정권 타도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자기네가 올라가니까 그 군사 독재 때보다 더한 독재를 하는 거죠. 언론을 장악하고 말이죠, 다. 비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코로나 핑계로 다 통제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국민들과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국민을. 주인을 어떻게 종이 통제해요? 주인인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자기들이 할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지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맡았다고 그래서 주인을 무시하고 선거 조작하고 울산 선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주인을 다 무시한 거지요. 종의 주제에.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왕정시대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독재를 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운동권 독재였고, 운동권들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사실상 북한을 추종하고 김일성이의 사상을 추종하면서 북한을 상전으로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이 정권을 장악하고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런 주사파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정권을 맡을 자격도 실력도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쩌다 저 정권을 맡아가지고는 이토록 국가부채를 400조 이상 더 늘려놨고, 국민의 어떠한 인권이나 자유나 이런 것은 다 통제를 했고, 이런 시대로 아주 낙후시켜버린 거죠. 후퇴시켜버린 거죠. 무능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에게 정권을 또 맡길 수는 없다, 앞으로. 정상적인 진보는 서로 견제하면서 보수와 진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정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정상적인 진보.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염두에 두고 헌법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진보,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진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사파가 진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주사파가. 그러다 보니 진보가 목소리를 못 내요. 이것도 이제 이상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사파는 척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북이 이렇게 대립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사파는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주사파는 척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주사파들을 보니까 북한을 먼저 생각하고 말이죠. 김정은이를 생각하고 김일성이를 먼저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죽었고 거기서 시신이 불태워졌는데도 그것 하나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사파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런 사람들에게 또 정권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왕의 명령이라는 게 이제 그런 정도로 절대적인 거였거든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옷을 입고 있는 그대로 결박해서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지라고 했던 거지요. 근데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왕이 단단히. 그러니까 이제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풀무불에다가 집어 넣은 세 친구를 던져 넣었는데, 놀라운 것은 풀무불이 워낙 뜨거워져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태워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타 죽었다면 세 친구는 어떻게 됐겠어요? 뭐 아주 그냥 재가 돼버린 거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개되는 것이. 그래서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집어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탔다면 불 속에 떨어진 사람은 완전히 흔적도 없게 되는 상황일 것으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왕의 명령이 그 정도로 엄중하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도 더 엄중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의 명령은 엄격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보다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했고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